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가총액 1위 종목 엔비디아 주가가 못 가서 장 초반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이제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순간도 있었죠. 그렇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구글 효과로 AI 거품론이 아니다,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된 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뭐 두 업종 빼고는 거의 다 매수하는, 시장 전체를 좀 사들이는 듯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뭐 제약, 2차 전지, 건설, 반도체 등등 상승 종목군도 굉장히 다양해서 오늘은 뭐 특정 종목이 올라서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풀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강했는데, 특히 한국, 대만, 일본이 강한 날은 반도체주들이 좀 괜찮은 날, 이 세 나라 증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 플러스 반도체에 관련된 AI 관련된 안도감이 시장을 끌어올렸구나, 이게 아시아 증시 전체를 움직였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뭐 코스피 지수는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시가가 고가, 종가가 저가 이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시가가 거의 저가에 가깝고 종가가 고가로 되면서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박스권. 기존의 어떤 박스권이 3,950에서 4,200 사이였는데 그 사이를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머리가 박스권 이제 안으로, 기존의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종가가 고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가 고가가 되면서 오늘 막판에 매수했다라는 거는 내일 한 번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계속 음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음봉이었다라는 거는 내일도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막바지까지 물량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막판까지 매수가 들어와서 내일 한 번 더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기대가 만들어져서 투자 심리가 살짝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코스닥은 제가 이제 아침에 차트 하나 보여드렸을 때 하락하면서 음봉이 되게 많으면, 뭐 음봉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하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하락해서 이평선 언저리 가면 이제 한 번 정도는 반등 사이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밀려 내려갔다가 코스닥은 이평선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깨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제 걸터 있었는데, 오늘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부터 비교적 플러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뚝 떨어지는, 신용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오후에 어설프게 유지되고 있으면, 근데 그런 물량도 안 나오고 오늘 하루를 좀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과매도권은 벗어났어요. 코스닥이 과매도권 계속 있었거든요. ADR로 볼 때 과매도권에 계속 있었는데 그걸 벗어났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올해 3월 말 4월 그때 이제 벗어나고 나서 시원스럽게 V자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그때 막 찌글찌글거리다가 이제 결국에는 폭발한 그런 경우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올라갈지는 나중 문제인데, 저 찌글찌글하는 게 시장에선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틀 남은 중에 하루 정도 더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오면 찌글거리는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는 반등 구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1,000종목 이상, 조금 욕심내면 1,2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오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우선 AI에 대한 걱정이 덜어내졌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도 설명드렸던 건데, 우선 CPU,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적으로 잘하는 천재 대장. 이 사람의 단점은 여러 가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오직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좀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그리고 좀 동시에 또 천재들이 금방 또 지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번 막 메모리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나 이거 해도 돼라고 메모리한테 자꾸 물어보고 나서 또 일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일꾼, 좀 무식하긴 한데 일 잘하는 일꾼 여러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GPU예요. 이게 이제 GPU, 그래픽카드 생각하면, 그래픽카드가 GPU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하는데 터치 딱 했는데 그게 안 움직이면, 그러면은 게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탁 터치하면 빠바박 움직이거든요. 거기 일꾼이 막 동시에, 와, 저쪽으로 옮겨. 그래가지고 확 화면을 옮겨주니까 그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AI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꾼 여러 모아놓은 게 필요해서 그게 이제 GPU인데, 이게 AI에 적용이 되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게 단점은 이제 무식한 거고, 이거밖에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못해요. 음식이면 음식은 다 잘하는데 그 외 일은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대신 TPU가 이제 등판을 해서 이건 뭐냐면 어쨌든 얘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김밥 천국까지 같이 여러 개 음식 만들 필요 없고 그냥 한 가지 음식만 잘하면 돼. 이거 하나만 배워서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TPU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음식 잘할 필요 없으니까 TPU가 단가가 좀 싸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 때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가 나오니까 어떤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엔비디아는 칩이 비싸니까 투자 비용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사는데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구글 TPU가 어느 정도 영향을 이제 주게 되면 설비 투자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TPU를 쓸 수 있으니까 구글에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면 설비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투자를 좀 조금 덜 해도 되니까 돈을 좀 덜 벌어도 그 투자한 비용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의미 있게 시장에서 보는 거고 특히 이제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도 나중에 가격을 내리게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 뭐 빅테크밖에 투자 못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투자하게 되면서 오히려 투자가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글의 TPU가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다수의 어떤 분석가들은 저게 이제 GPU 따라오려면 멀었다. 멀어서 아직은 이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점차 멀리 보면은 비용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케빈 헤셋. 이 사람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라고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금리나 제가 등이라고 표현한 게 만약에 실제로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다른 확장 정책,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아이고 이제 뭐 12월에 금리 내리거나 말거나 이런 거 갖고 씨름할 필요는 없겠다. 내년에도 금리 또 내릴 거니까 10월에 금리 내릴지 말지 갖고 가슴 졸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더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내리고 어떤 정책의 변화를 줘서 시장의 유동성을 한 번 더 공급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완화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이 이번이 아니라 사실은 작년부터 나왔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 작년 11월 7일, 그러니까 올해가 아닙니다. 1년 전 기사예요. 1년 전 기사를 보면 이제 후임자를 일찍 지명을 해가지고 파월의 남은 임기를 레임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트럼프가. 근데 이게 작년 기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연준이 말을 안 듣는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나중에 후유증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준이 돈을 풀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사실 올해도 미국은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요. 이게 이제 그 M2라 그래가지고 M2라는 거 그냥 저 돈까지 내가 찾아 써야 되나 싶은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런 유동성 돈을 갖다가 M2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플러스 저 돈까지 내가 찾아 써야 되나? 라고 저장해둔 돈, 뭐 적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끌어다 쓰는 거를 이제 M2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중 유동성이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근데 여기에 내년도에는 더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유동성 증가는 주식시장은 반응합니다. 상승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오늘 이 뉴스가 지수 올라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오늘 밀렸잖아요. 1,500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환율이 여기가 피크라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크인지 아직은 더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1,500원 언저리는 굉장한 중요한 위치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즈음이 피크라면 외국인들 매수하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과도시 단호한 대응. 근데 저게 늘 붙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시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게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입은 안 하고 저런 메시지를 많이 내놔서 이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노이즈가 없진 않았는데 뭐 금투세를 다시 논의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이제 35냐 25냐가 아니라 중간 이 30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그 논의 수준인 것 같고, 결론 나는 거는 뭐 여론이 워낙 또 중요하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봐야겠죠. 하여튼 이런 뉴스들도 그러니까 오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종전 이야기 나온 거, 이거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가 그 겨울이 되는 시기에 원유 난방률을 엄청나게 사거든요. 우리나라, 미국, 뭐 다음에 일본, 중국 다 원유 많이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 난방유 부담 뭐 이런 거 다 걱정되는 상황인데, 일단 저 종전이 되면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겨울에 원유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부는 이제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가 10만 원과 21선 이제 회복을 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대단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또 주목도가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오늘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금리 내려가서 주식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라든가,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12월 안에 처리될 것 같다라는 내용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쪽으로 기존의 주도주죠.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쪽에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2차 전지 쪽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형주 오늘 탑10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딱히 뭐가 특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전에 하이닉스가 50만 원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약 마이너스 한 25% 전후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완전히 추세가 바뀐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거기서 올라왔고, 코스닥 쪽도 이제 대부분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 다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6천억 매수. 그리고 오늘은 매도 비중이 아직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 떨어지진 않아서 매수가 조금만 약해도 순매도 한 3천억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선물도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0월에 엄청나게 시장 내려갈 거야 이렇게 베팅을 해놨고 11월에 진짜 빠졌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되게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윗공간을 약간 열어두는 느낌은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장중 피크 대비는 선물을 줄여서 오늘 올라간 거는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외국인들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6천억 산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비차익 매수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그냥 확 사들이는 거. 그러니까 15개 이상 한 번에 사들이는 거를 비차익 매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뭐 살 때 하나하나 살 때는 되게 돈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싹쓸이 하면서 사들일 때는 돈도 많을 때고, 아이고 이거는 한국의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시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업종 가리지 말고 다 사버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비차익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비차익이 들어온 건 의미가 있죠. 물론 이 자체도 단타일 수도 있어요. 단타라서 그냥 곧바로 내일 다시 밀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비차익을 통해서 매수했다라는 거는 뭐 좀 오늘 나왔던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름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종목 보니까 아직은 하이닉스는 팝니다. 제가 이제 하이닉스 매도까지 돌아서 줘야, 또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줘야 외국인들 팔던 애들이 완전히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오늘 매수가 워낙 강하게 붙다 보니까 하이닉스 매도에도 불구하고 저걸 윽박질러 버리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매수 계속하고 있고, 오늘은 뭐 특별하게 업종별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르게 다 산 느낌이 들긴 해요. 삼성전자 빼놓고는. 그 다음에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 매수가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잡힌 것 같고, 근데 보통 금융투자 매수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매수 쪽에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뭐 보면 LG에너솔루션, 빅3가 다 매수 4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단 종목군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주 기관들의 어떤 매수, 특히 금융투자 매수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잡힌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종목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거의 다 그쪽으로 다 채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고르게 탔다
이렇게 보이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종을 뭐 담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고르게 업종들을 그냥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고르게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그 미증시는 그 매파 발언이 그동안에 부각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매파 발언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근데 그 사람들의 발언을 보고도 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여전히 지금 현재 80%대 정도 되는데 7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갖게 되는 상황이 맞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은 오르고 엔비디아는 빠지고 이게 구도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저렇게까지 빠질 거냐. 밸류 부담이 오히려 알파벳보다 그 엔비디아 밸류 부담이 뚝 떨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가격 부담이. 근데 지금은 저게 시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올라가고 하나는 그냥 횡보하는 정도? 그 정도 나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좀 계속 오르고 내리고 시소가 되지 않는 게 되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는 안 하는데 좀 매수를 하는지, 오늘 매수하고 뚝 끊어지는지, 단타만 들어온 건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코스닥은 과매도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그런 표현 드린 게, 과매도권에서는 상승 시도하고 특히 한 번씩 이렇게 1000종목 이상, 1200개 이상 상승하는 날이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주도주가 등판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등등해서 주도주가 등판해 주는 게 필요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밤에는 이제 미증시에서는 그 구글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 알파벳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빠지고, 그러니까 알파벳이 최근 6개월 상승률 10위 안에 들어가요. 저 대형주가. 참고로 1위는 웨스턴 디지털이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하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10년 평균 그 PR로 볼 때 오히려 그 기준선 밑으로 엔비디아는 내려와 버렸고 알파벳은 뚫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만큼 추세가 좋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밸류 부담을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빠질 거냐.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빠지게 되면 지수에 영향을 주고 AI에 대한 노이즈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살아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 지수. 이걸 제가 또 보여드리는 건 복습 차원. 제가 며칠 전에 변동성 지수는 S&P 500 지수가 한 달 동안 몇 퍼센트의 변동성을 보이는지를 보이는 거다. 근데 이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아랫방향이 커진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라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 나쁜 거고, 보통 20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 부근에서 이제 정점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일단 20 뚫고 26까지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게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시장이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응하기가. 예, 폭락 나왔다, 폭등 나왔다, 이게 막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변동성 지수가 20 아래에서 관리가 되는지 여부가 이번 어떤 큰 AI 금리 가지고 흔들었던 구간을 통과했는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 빅스 지표, 변동성 지표도 당분간은 좀 챙겨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실 제가 딴 얘기 하려다가 이 변동성 가지고 딴 얘기 하려다가 또 시간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부탁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꼭 좀, 특히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